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피부가 얇고 예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자, 예민한 피부를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이 생활 습관에서 몇 가지만 개선해도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은 피부 건강을 점점 개선할 수 있는 이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피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시죠. 자, 화장품의 종류가 점점 이러다 보면 많아지는데 화장품의 종류를 줄이고 자주 바르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더 좋은 효과를 준다는 사실은 제 피부심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매일 피부에 접촉되는 이 물질의 종류가 무려 수백 가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 성분이 많아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피부 장벽이 예민하신 분들은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훨씬 더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습제의 오일 성분과 모공 막힘 문제로 인한 트러블 예방입니다. 자, 보습 제품에는 대개 일정량의 오일 성분이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보습제는 함습제와 밀폐제로 나뉘는데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를 발라주고 그 위에 밀폐를 시켜야지 이 빨아당긴 물이 밖으로 증발이 안 되겠죠. 자, 이때 대부분 많이 쓰이는 밀폐제가 바로 오일입니다. 자, 이러한 오일 성분은 피부에 수분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지만 또 모공도 막을 수가 있겠죠. 얼굴에는 모공이 10,000개에서 한 30,000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넌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코메돈이라는 게 면포거든요. 피지를 생성하지 않는, 즉 모공을 좀 덜 막히게 하는, 이래서 넌 코메도제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도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이 완전히 모공을 막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필요한 제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장품을 자주 바꾸지 말 것입니다. 자, 화장품을 좀 새로 써볼까 하며 매번 화장품을 바꾸다 보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피부과에서는 환자분들께 본인에게 맞는 루틴을 제가 정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정하고 꼭 필요한 제품을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빈도수로 조절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루틴을 딱 따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환자분들이 본인이 알고 오세요. 아, 원장님, 매번 이거 쓰라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걸 추가했더니 며칠 뒤에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제가 바로 중단했어요.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문제 해결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로는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나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루틴에서 벗어난 제품이 원인일 수가 있겠죠. 안정적인 루틴을 유지하면서 피부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 장기적으로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강조를 했듯이 피부를 건강하고 매끈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피부의 톤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두 번째는 피부의 이 결을 균일하게 만들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피부 결을 균일하게 하는 것이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게 하는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피부의 결, 웨이브라고 하죠, 결이. 이렇게 마치 파동을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파동이라는 건 결국 들어가 있는 골과 튀어나와 있는 마루로 이루어져 있죠. 피부를 매끈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골과 이 마루를 평평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결국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죠.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확장된 모공이나 흉터가 생각나겠죠? 여드름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외상으로 생긴 흉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모공은 아까 제가 얼굴에 모공이 한 10,000개에서 30,00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다 확장이 되니까 피부 결이 함몰된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합니다. 또한 잔주름, 우리가 미세하게 나이가 들면서 잔주름이 생기면 이 고랑들이 눈에 띄기가 쉽겠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매끈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피부 재생을 돕는 레이저나
요즘의 주베룩과 같은 이런 콜라겐 형성 물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늘어진 부분을 조여주면서 평평한 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간 부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튀어나온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함몰된 애들을 채우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튀어나온 애들은 원인만 잘 알면 잘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함몰된 부분에 집착하면서 피부에 자극을 주다가 피부가 예민해지고 얇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튀어나온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 튀어나온 부분은 피부 표면이 볼록하게 보이는 요소죠.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피지가 있습니다. 과도한 피지가 분비되다 보면 피부 안에 피지로 인해 살이 이렇게 융기가 됩니다. 이게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거든요. 30대 중후반이 넘으면 더 심해지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지니까 피지가 준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피지 때문에 피부결이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러블인데, 이 피부의 자극으로 인해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겨서 붉게 생기면 얘들도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피부결이 매끈해 보이지 않겠죠. 자, 세 번째로는 비립종, 미립종이라도 부르죠. 이런 것들도 살짝씩 융기가 되면서 피부결을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평평사마귀도 있죠. 피부에 평평하게 갈색으로 올라오는 거, 우리가 쥐젖으로 많이 오인을 하는데 실제로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마귀여서 목이나 얼굴에 많이 생기죠. 또한 주름으로 인해서 튀어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깊게 패인 주름의 경우에는 주변 부위가 어떻게 돼 있죠? 상대적으로 좀 융기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피부 표면을 좀 다듬어 줄 수 있는 필링이나 레이저, 특히나 제가 피지를 줄이는 걸 엄청 강조하죠. 이러한 피지 파괴술 방법을 통해서 바늘을 이용해 고주파를 때려서 안쪽에 있는 피지를 줄이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이 매끈해지면서 피부가 평탄해지는 것을 많이 겪고 있고, 사실 저희 병원에서 또 굉장히 많은 시술이 바로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결을 균일하게 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부가 빛이 들어왔었을 때 그대로 피부 표면에서 정반사가 일어나서 상대방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광택이 나 보이는데, 피부 표면이 미세하게 융기와 함몰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어지러울 난반사를 이루기 때문에 피부에 광택이 나 보이지 않고 얼굴에 색소가 없더라도 어두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피부에 튀어나온 부분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뭐가 있냐? 절삭력이 좋은 전기면도기 사용으로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면도 후에 피부 자극과 트러블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도는 피부의 자극을 좀 최소화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면도를 한다면 절삭력이 당연히 좋아야 하고, 왜냐? 우리가 안 깎이게 되면 자꾸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도 후에 오히려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붉어진 염증이 계속 재발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상처를 입기도 하죠. 자, 이 면도로 인한 피부 자극은 사실 면도 과정에서 피부 표면에 반복적인 마찰이 발생하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알레르기 원인이나 바이러스들도 침투가 되니까 염증 반응이 유발이 됩니다. 피부 자극은 면도기의 상태나 면도 방식에 따라 자극이 얼마나 강하게 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가 피부 손상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운 면도기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3in 1 에디션입니다. 이 제품 중 먼저 가장 중요한 면도기로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 깔끔하게 면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 면도기는 날에 바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피부 자극을 줄이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반면에 면도하고 난 다음에도 손으로 만지면 뭔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브라운 면도기 시리즈 9 프로 플러스는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4단계 멀티 커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전기 면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면도를 할 때 막 여러 번 반복하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족스러울 만큼의 절삭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 방송에서 수동 면도기가 아니라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의 영상도 꽤나 몇백만 뷰가 넘은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수염이 보기에는 다 같아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방향과 길이로 자라기 때문인데요. 눈 수염, 삐딱한 수염, 모공 속에서 이제 간 나오는 수염 등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깔끔하게 절삭이 불가하여 여러 번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브라운의 4단계 멀티 커팅 시스템은 각각 짧은 수염은 얇은 울트라 틴 옵티 포일이, 수직으로 누운 수염은 프로블레이드가 세워서 절삭, 수평 방향으로 좀 삐딱하게 자란 수염은 컷 트리머가 빗어서 절삭함으로써 다양한 수염에 각각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완복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밀착 면도가 가능합니다. 사실 제 피부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브라운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즉 시리즈 9 프로 플러스의 이 4단계 멀티 커팅 면도를 하게 되면 각기 다른 이 커팅 요소들이 한 번의 움직임을 딱 줬을 때 모든 수염 타입에 대응 가능하게 동작을 해서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도 최대한 마이너스 0.01mm까지 남김없이 면도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덕분에 이 피부에 미치는 자극을 좀 최소화하고 트러블을 예방하여 깨끗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렌징을 올바르게 하기입니다. 자, 여드름이 고민인 분들, 특히 피지 발달이 많거나 모공 부위가 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분들에게 올바른 클렌징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클렌징만 제대로 해도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학회 발표나 강의에서도 가장 첫 챕터로 다루는 게 바로 이 클렌징입니다. 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 많은 제품들이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물질이 포함이 되고요. 또한 색깔을 띠게 하는 아이언 옥사이드라는 성분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분들이 바로 톤업 효과를 주는 주범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성분들은 아주 고운 하얀색 모래입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대경으로 보면 모공이라는 스폰지에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잘 끼고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렌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미세한 입자들이 모공에 쌓여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은 모공 사이사이에 피지가 저류가 되면서 피부가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대다수가 피지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피지가 많으면 화장을 좀 더 많이 해서 여드름을 가리려고 하죠. 그럼 또 이게 또 모공을 막으면서 피부 상태를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화장 후에는 꼭 이중 세안을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중 세안은 화장품의 미세 입자들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하게 하고 피지가 모공에 쌓이지 않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를 통해 피부가 더 깨끗하고 여드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클렌징을 할 때 브라운 면도기 시리즈 9 프로 플러스 3-in-1 에디션 구성품인 이 컴포트 헤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털 안쪽에 껴있는 이러한 메이크업 입자들을 좀 잘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털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화장품들이 그 사이에 잘 껴있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프로 컴포트 헤드를 이렇게 면도기에 장착을 하고 클렌징 폼을 털 주변에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털 사이 쪽에 있는 화장품들이 껴있는 부분을 쉽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프로 컴포트 헤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인데, 자, 여기에 보이는 약 400개의 실리콘 강모가 빈틈없이 세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미세한 진동으로 클렌징을 도와주고 또 수염이 있는 부위에는 수염을 밀고 당겨 피부 속에 좀 숨은 수염까지 좀 꺼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하네요. 이 상태에서 면도를 하고 난 다음 프로케어 헤드를 이렇게 면도기에 장착을 하고 스킨케어를 바른 후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스킨케어의 유효 성분이 피부 안쪽까지 침투를 해서 보습 효과를 높여준다고 하네요. 자, 이 3-in-1의 기능 덕분에 클렌징, 면도,
스킨케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를 생각한 스마트한 기능이죠. 자, 네 번째는 건조할 경우 보습제의 빈도수를 증가시키기인데요. 자, 종종 이런 경험을 하실 텐데요. A 로션을 바르고 나서 피부가 건조하면 B라는 크림을 그 위에 바르고, 그래도 여전히 땡기는 느낌이 들면 또 다른 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A, B, C, D, E, 잘 때 또 뭐 아이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막 이런 제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덧발라서 피부가 더 좋아질까요? 자, 저는 항상 화장품의 종류를 줄이자고 강조를 하죠. 예를 들어 로션 타입을 발랐는데 건조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크림 타입으로 일단 교체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도 건조하면 그때 리치한 크림으로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기 전에 일단 그 제품에 바르는 빈도수를 늘려보는 겁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촉촉한 느낌, 이 막이 쓰여진 느낌을 좋아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발림성이 좋다고 해서 그게 보습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화장품 개발을 7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발림성을 좋게 느끼게 하는 성분들이 따로 있어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 발림성을 좋게 느끼게 하는 성분들이 있다고 해서 피부에 무조건 그 성분들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에 정말 도움만 주는 성분들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발림성 때문에 고객들이 찾질 않죠. 그래서 이러한 정도를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화장품의 개수를 좀 줄이고 필요한 제품을 자주 발라서 본인에게 맞는 발림성을 찾는 게 중요하지, 바르는 순간 발림성이 좋다고 그 화장품이 좋은 거다라고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자, 처음에는 땡긴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르는 빈도수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피부 상태가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선 어떤 루틴을 해야 되고 피부가 매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덧세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